다음 강재묵 기자 준비했죠? 네, 다음 아이템입니다. 제목은 조국 책 추천한 분, 이 곽상도 선고의 조국달 소환입니다. 이 문재인 전 대통령 이 소문난 독서가인 사실은 저희도 앞서 계속해서 전해드린 바가 있었었는데요. 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책을 추천하는 이 SNS 글을 올렸습니다. 이 조 전 장관이 이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지 닷새 만에 올린 글인데 이 조 전 장관 판결에 대한 이 안타까움을 보이는 이 표현들이 눈에 띄었습니다. 이 내용 보시면 이 저자의 처지가 어떻든 추천하고 싶은 책이다. 네. 이 저자의 역량을 새삼 확인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다는 표현을 담았는데요. 이 제목은 조 전 장관에 져서 조국의 법고전 산책이라는 책입니다. 네, 문 전 대통령 추천사에서 갖은 어려움 속에서 꽃을 피워낸 저자의 공력이 빛난다 이렇게 높이 평가했는데 실제로 이 책 조국 전 장관이 재판을 받는 도중에 쓴 책입니다. 책을 발간한 당시에 조국 전 장관 인터뷰에서 저서 머릿말을 직접 낭독하기도 했는데 여기에 목에 칼을 찬 채로 캄캄한 터널을 묵묵히 걷겠다 이렇게 적었습니다. SNS 활동을 재개한 조 전 장관, 문 전 대통령의 책 추천이 있었던 다음 날 페이스북 커버 사진을 이 지진 관련된 피해자들을 기리는 그런 사진으로 또 바꿨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. 그렇군요.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 책 추천 내용 중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다. 이 표현에 좀 눈길이 갑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앞서도 조 전 장관에 대한 마음은 몇 차례 드러낸 바가 있었거든요. 네. 이 재임 중이던 2020년에는 이 마음의 빚을 졌다는 표현 담기도 했습니다. 저희가 지난 자료 준비했습니다. 확인하시겠습니다.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그리고 또 법무장관으로서 했던 기여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. 그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초, 그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. 이제는 조국 장관은 좀 놓아주고 그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이제 끝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국민들께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이 퇴임 직전 언론 인터뷰에서도 이 조 전 장관 관련해 결국 당시 정부의 민정수석과 이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되는 바람에 이르게 된 상황이라며 이 안타까운 마음이 없을 수 없다고 언급하는 등 표현이 있었는데요. 이 오늘 책 추천글 역시도 이 비슷한 결을 보였습니다. 네, 소종섭 위원님. 네. 지금 검찰 수사,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진 게 내가 법무부 장관을 시켰기 때문이다.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문재인 전 대통령은. 문 전 대통령으로서는 표현대로 이제 마음의 빚이 여전히 있다. 그런 상황에서 아마 저렇게 이제 책을 추천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았나 싶었는데 네. 이 당시에 어쨌든 보면은 이낙연 전 대표가 그걸 밝힌 적이 있었잖아요. 2021년 7월 4일 날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국민면접 과정에서 날짜까지. 네. 나는 네. 조국 전 장관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하는 거 반대했다.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그 당시에 입고 있었고 대통령한테 큰 부담이 될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반대했다. 이렇게 밝힌 적이 있어요. 네. 그 당시에 여러 곳에서 조 전 장관의 임명에 반대를 했지만 문 대통령은 어쨌든 임명을 했단 말입니다. 그 상황이 그 이후에 펼쳐진 상황은 국민들이 다 아실 거고 네.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부담 이런 것들을 계속 갖고 계시지 않나 싶고 네.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굳이 또 저렇게 올렸어야 됐을까? 이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싼 평가를 둘러싼 이 평가가 아주 양극단으로 갈리는 상황에서 네. 그 점은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. 네. 김준일 대표님. 네. 사실 민주당에서는 내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. 지금 이 조국의 강을 간신히 건너왔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렇게 또 이 책을 이렇게 추천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. 어떻게 보세요?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정치적 행위로 보느냐 아니냐 이렇게 좀 의견도 갈리는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정치적 행위로 좀 보지 않아요. 왜 그러냐면은 정치적인 계산을 했다라면 아마 이 책을 진짜 추천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. 다시 굳이 꺼내가지고 이거를 본인한테도 그렇고 뭐 이제 이게 민주당의 상황도 그렇고 네. 그래서 진짜로
연민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그 연민이라는 게 어쨌든 본인이 전직 대통령이시고 본인 재임 때 일어난 일이고 또 하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죄를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민정수석 때 유재수 금융위원회 부원장 감찰무마 사건이 있잖아요. 네네. 이게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. 그러니까 감찰을 비리가 있어 조사하다가 동료들이 민주당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것 좀 하지 말아라 우리 사람이다라고 하니까 무마를 한 게 이게 유죄가 난 건데 이거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. 민정수.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인간적인 연민을 느낀다고 이 시점에 하는 게 맞느냐?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은 굉장히 비판적인데 어쨌든 조국의 강을 건널지 안 갈지는 저는 조국 전 장관이 정치권에 다시 진출을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. 아하. 민주당이 조국의 강을 건너느냐 안 건너느냐의 여부는 조국 전 장관이 정치권에 다시 발을 제대로 본격적으로 좀 들어놓느냐 안 놓느냐에 따른 거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. 지켜볼 부분이긴 하네요. 지금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서 민정수석하고 법무부 장관을 하다 보니까 검찰 수사를 받았다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지금 전했는데 이런 비슷한 얘기 조 전 장관의 딸이죠. 조민양이 최근에 직접 얘기한 바가 있죠. 들어보고 오시죠. 4년 전 인터뷰 후에 어머니가 수감됐습니다. 네. 그때 심정이 어땠어요? 그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.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아버지가 장관직을 하지 않으셨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지금 이 보고 오신 저 인터뷰 조국 전 장관 1심 선고가 난 날, 이 선고가 난 직후에 지금 이 이루어진 인터뷰입니다.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사실 이 조국 전 장관 1심 선고에 대해서 아무런 이 입장을 밝히지 않았었거든요. 무반응이다라고 저희도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어제 국민의힘 소속이죠. 곽상 소속이었었죠. 곽상도 전 의원의 1심 선고가 나오니까 민주숙 기자. 민주당에서 또 조 전 장관 선고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. 맞습니다. 민주당은요, 앞서 이 딸이 받은 장학금 600만 원에 대해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유죄 판결을 냈던 재판부가 이 곽 전 의원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뇌물로 볼 수 없다. 처벌조차 하지 않았다며 비판했습니다. 듣고 오시죠. 50억 원을 받은 곽상도 전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며칠 전 조국 전 장관 딸의 장학금 600만 원은 뇌물이라고 철퇴를 가한 사법부가 퇴직금 50억 원에 대해서는 솜방망이입니다. 아니, 솜방망이로도 때리지 않은 꼴입니다. 네, 강민정 민주당 의원도요. 국민은 집 나간 법치주의를 애타게 찾고 있다라고 비판했고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여자는 유죄고 남자는 무죄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. 네, 여자는 유죄고 남자는 무죄냐 이거는 좀 너무 멀리 간 얘기인 것 같긴 합니다. 그런데 600만 원은 유죄고 50억은 무죄냐 요거는 또 약간 이건 그럼 뭐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데 요거는 좀 알아봐야죠, 민주숙 기자. 네. 두 사람의 판결이 다른 결정적인 이유는 뭐 여자냐 남자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네. 이 두 사건에서 금품을 직접 받은 아들과 딸, 즉 자녀가 피의자인 부모와 경제적으로 독립이 되어 있는지 이 여부라고 합니다. 이 자녀가 받은 돈을 공직자인 부모가 받은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느냐, 네. 이 전제가 성립이 되어야 그 부모에게 죄를 물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. 이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은 화천대유의 6년차 대리였습니다. 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이 부모로서 독립적인 생계를 꾸리고 있는 성인이었는데 그래서 아들 곽병채 씨에게 준 돈이 무조건 아버지 곽상도에게 간 뇌물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. 하지만 조민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장학금을 받은 시점이요 대학생 신분이었던 만큼 이 부모에게 생활비와 등록금을 받아 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. 조민 씨에게 준 돈이 그래서 곧 조국 전 장관에게 무언가 청탁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돈이었다. 그래서 사법부는 죄가 있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일단 뭐 6년 차 대리인데 퇴직금이 50억이라는 게 일반적인 뭐 상식선에서는 잘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만 하지만 어쨌거나 지금 법원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. 소종섭 위원님. 네. 이게 대가성 부분이 더 관건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
검찰에서 얼마나 그와 관련된 이 증거 네. 를 정확하게 제출했는지 그 부분이 재판부로서는 그게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건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그래도 네. 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어쨌든 김만배 씨의 진술에도 그 아버지의 영향력과 관련된 그런 얘기를 아들이 한 걸로 그렇게 좀 나와 있고 또 어쨌든 실제로 50억이 갔단 말입니다. 이번 이른바 50억 그 클럽 중에서 실제로 50억이 간 경우는 유일하거든요. 네. 그런 경우 그리고 이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대장동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곽상도 전 의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분명치 않다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좀 더 치밀한 어떤 조사, 수사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까지 좀 두고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